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강의와 종목 상담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반장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장부터 복습을 하고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든 분들이 다들 느끼셨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우려와는 달리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0.78% 상승하면서 2,468.88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82% 상승해주면서 내내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764.62포인트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외국인 5,551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3,550억 원어치, 기관이 2,776억 원어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들어와주는 모습인데요. 달라진 모습을 보자면 기관도 함께 사들여줬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2,109억 원어치, 기관이 1,787억 원어치 둘이서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준 모습이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3,72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자, 이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상승을 해준 만큼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우 삼성전자는 2.75% 상승, SK하이닉스는 2.9%, 2.19%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승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관련주들도 기분 좋게 올라주는 하루였는데요. 네이버 2.92%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카카오도 기분 좋게 띄워줍니다. 3.70% 상승하면서 64,5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반도체주와 인터넷주를 크게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이 이슈에서도 거론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퀄컴과 구글과 손을 잡고 확장 현실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나온 깜짝 발표였는데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협력사인 이 퀄컴과 구글 삼각 동맹을 강화해서 미래 XR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로 인터넷주들도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까지 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복습까지 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반장님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중 반장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시원시원하게 인사해 네, 주시고 그렇죠. 네, 강의도 늘 재미있게 해주셔서 기대가 되는데 네. 아니, 반장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앞서서 일단 오늘장 조금 복습을 했잖아요. 네. 부반장으로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더 올라줬어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올랐으면 좋은 거. 주시장은 일단 오르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건데 결국은 뭐 올라가면은 모두가 좋은 게 주시장이고 너무 과하지 않게 뭐든지 너무 과하지 않게 올라갈 때도 너무 급격히 올라가거나 네. 뭐 내려갈 때도 너무 급격히 내려가면 그럼요. 겁나잖아요. 무섭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잘 가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게 시장이 또 오르기만 해도 영 불안한 것이 그럼요. 저는 큰 수익은 보기 글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장 브리핑과 함께 우리 반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반장님과 함께 이따가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와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늘 나이스하게 이 종목들 이야기 자세히 좀 해주시는데요. 내 종목 좀 고민 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접수되고요. 유튜브 채널은 저희 실시간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애청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게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면 됩니까, 반장님? 오늘도 공부할 준비는 되셨죠? 아이, 그럼요. 우리 저 몸 다 풀었습니다. 든든하신 또 부원장님께 계셔가지고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죠. 네.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지만은 자, 용기를 가지시고 이 지난 뭐 2, 3년 전에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기초가 안 다져지고 그냥 바로 마라톤을 뛰는 뭐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도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워런 버핏처럼 그렇게 될까? 뭐 그런 꿈을 한번 이왕에 주식하시는 거 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의를 좀 드리고 있죠. 오늘도 그에 걸맞는 자료를 좀 준비하고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요즘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요. 네,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일단 사기만 하면 올랐던 장 속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정말 많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때 일단 사기만 하면 오르는구나 하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작년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작년뿐만이 아니라 네. 그 전년도 21년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지수는 3,000포인트 꼭대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안 가. 네, 삼성전자가 정확히 21년 1월 하고 이 20년 12월 그때가 네. 고점이었어요. 96,000원. 그 뒤로 안 지수는 움직이죠. 계속 그 범위에서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그냥 출렁출렁 지금 2년이 딱 꼬박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주는데 네. 이제 반등 9만 전자 샀던 분들은 지금 6만 뭐 3, 4천 원 하니까. 그렇죠. 9층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그때 당시에 너도나도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막 몰려든 거죠. 옆자리에서 뭐 이렇게 식사하다가 뭐 이렇게 뭐 주식해서 얼마 벌었어. 또 솔깃해서 또 하고. 맞아요. 이건 위험해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하도 그러니까 한 나도 해볼까? 한 900만 원이라도 좀 해볼까 했는데 그냥 사면 오르니까 맞아요. 한 1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야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야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이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돈이 꽤 되겠구나. 100만 원이고 그리고 내가 뭐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그때 당시에 엄청 됐잖아요. 맞아요. 1억 딱 땡기면은 야 이게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초보 투자자 분들의 실수? 시작이에요. 아. 시작. 그거는 역사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시장에 있으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대형사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소매 영업도 해보고 네. 뭐 법인 뭐 인수 뭐 다 해봤지만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거를 역사 왜 유효군요. 그럴까 궁금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육이. 개인들의 교육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 로봇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하루에 어떻게 크게는 막 20%, 30%씩 나요. 위아래. 잠 못 자죠. 밥도 안 넘어가요. 그렇죠. 일하다 말고 계속 고민해야 되고 주문도 못 내죠.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준비했고요. 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할까요?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자료를 보시면은 네. 텐베거 누구나 꿈꾸는 거죠. 텐베거. 한 번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단순히 뭐 코로나 때 시젠 같은 종목이 진단키트로 해서 그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무슨 뭐 이 로봇 관련된 거, 뭐 AI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단시간 내에. 불과 수개월 만에. 자, 근데 그런 텐베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수치상으로는 텐베거가 나겠죠. 하지만,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 산업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얻어 걸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소시 쪽에 이렇게 좀 많이 그런 걸 해봤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오래 끌고 가는 어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어가는 수익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템베거의 조건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코어 비즈니스라고 하죠. 어느 한 회사의 삼성전자를 말로 하자면은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도대체 뭔가? 이 회사가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뭔가? 코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또한 이게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리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 메가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 아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펩시콜라 나오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국내 무슨 815 뭐 콜라인가 뭐 그거 있었죠 한번. 맥콜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네. 유사 제품 많았었는데 다 죽었어요. 맞아요. 코카콜라 이기질 못해요. 코어 비즈니스가 워낙에 강하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 필수 소비재로 선택을 받은 거죠. 자, 사이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칠성 사이다. 그렇죠. 뭐 킨 사이다도 있었지만은 안 되잖아. 칠성 사이다잖아. 근데 칠성 사이다의 한계는 뭘까요? 국내 제품이라고. 국내죠. 어.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칠성이라고 나오면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다만 그렇다고 롯데 칠성이 뭐 싸냐 주가가 네, 주가가.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국내 흔히 말하는 자산주예요. 아. 워낙에 곳곳에 물류 땅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네. 평가를 하면 재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 가치는 높아요. 오. 근데 영업을 코어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오. 그리고 국내에 한정된 브랜드다. 근데 사실 칠성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반장님 제가 궁금해서 네. 아니 번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을 하면 되지 않아요? 수출 안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당연히 하겠죠. 네네. 국내에 보면은 음식료 제품들이 지난 2010년대 보면은 이제 뭐 오리온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오뚜기 신유부 네.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류 열풍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음식이나 뭐 그런 부분들 그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BTS가 그 광고를 하면은 완전 대박이 나버리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칠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직 세계인의 입맛이 과연 코카콜라를 따라가겠는가 그 삶은 그런 계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되는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 뿌려놔도 그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저 꼴짜기의 작은 부족이 네. 콜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제적인 조건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 즉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필수 소비재가 돼야 한다. 돼야 돼요. 그 조건이 코어 비즈니스가. 애플을 하나 또 예를 들면은 네. 애플 같은 경우 혹시 앵커님 네, 사과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이라는 제품이 필수 소비재인 거예요. 그렇게 됐죠. 이미. 처음에 나왔을 네. 때는 어떻게 보면 사치였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도대체 누가 사?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녀분들이 사달라고 안 하세요? 이미 다 알아서 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애플이라는 제품, 뭐 비단 아이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맥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팟도 그러고 마찬가지 웨어러블 기기도 그러고 이 애플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서 글로벌 사람들이 전부 다 애용을 한다. 필수 소비재화 됐다. 그렇게 보시고요.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에서 절대 뒤지지가 않지만은 어떤 매니아층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지금 삼성 그 갤럭시 폰은 그냥 규모의 경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애플과 넘버 원, 투를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필수 소비재로 자리매김을 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이제 PPT에 적어놨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초창기부터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 침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적이죠.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를 주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로봇 사업, 뭐 AI 뭐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죠, 테마주. 테마주인데 이 테마주 내에서도 주도주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라고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로봇을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꾸준한, 과거의 시젠처럼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창사 이래 대단히 많은 그러한 그 수익을 올렸음에도 그 이후에 그 수익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으니까 거의 90%가 빠진 거죠. 그 10배 오르고 9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로봇이나 AI나 그런 과거의 휩쓸 구간 뭐 여러 가지 테마성 그런 섹터들을 보면은 중소 섹터 종목 중에 실적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전부 다 바닥으로 다 내려앉았다. 핵심적으로 그 산업을 주도하는 대형 회사들, 그러니까 재벌급 회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몇 년 전에 보스턴 그러니까 그 로봇 회사, 네. 보스턴 다이나믹 그거를 이제 인수하면서 1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로봇된 그 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약 560억인가 투자를 하죠. 네. 자, 근데 AI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MS가 요번에 뭐 GPT인가 뭐 그 네, 챗 나왔잖아요. GPT, 네. 그게 지금 12조가 들어가요. 오. 국내 웬만한 재벌 기업도 그렇게 투자 못 해요. 돈의 액수가 다른 거죠. 네. 단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을 때 실적으로 연관이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실적으로 연관이 안 되면은 인식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주저앉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럼 실적도 좋은데 아무리 뭐 코어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조건은 두 가지를 갖췄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네. 백날 뭐 실적 좋고 뭐해도 안 올라가요. 그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R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 동안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약 60조 원을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지난 3년 동안 국내 시장 코스피를 110조 원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요번에 이제 1월 달에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6조 원 좀 넘게 매수를 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호전이 돼버리죠. 맞아요. 다들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연말에. 모든 걱정을 이겼어요. 물론 저는 여기 나와서 무조건 간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튼 시장의 큰 테두리의 어떤 그 트렌드를 익혀야지만 10배거 종목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10배거 섹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크게 보면은 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배터리 섹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네. 배터리 소재 섹터가 10배거가 다 나왔어요. 걔들이 2018년, 19년도에만 해도 별거 없었어요. 전기차 맨날 뭐 간다고만 불났다고 하고 리콜한다. 좀 뭐 갈만하면은 불났다고 하고 중국에 좀 진출하려면 하면 중국에서 제재했다고 하고 맞아요. 굉장히 그 뭐 화재 이슈에 무슨 뭐 중국에 하면은 안 되고 계속해서 뒤처지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걔들이 결국은 포문이 딱 열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최소 5배에서 10배, 20배까지 상승을 했죠. 또 그 앞전에 보면은 수소 관련된 종목도 2020년도에 10배가 났어요. 풍력, 해상 풍력을 하는 CS윈드나 이 상강 M&T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10배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풍력과 수소 전부 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10배가 났는데 현재의 위치는 배터리하고 좀 다르죠. 약간 달라요. 조정의 폭도 다르거니와 지금 시장의 기울기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약간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이미 수익을 더 급증을 하면서 계속 늘려나가는 단계예요. 배터리는 이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투자돼서 그 완공된 공장에서 뭐 LF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 회원님들이나 지인들 네. 통해서 뭐 10,000원, 20,000원대 3년 전에 엄청나게 와. 많이 샀는데 그 회사의 스토리는 과거에 2000년 초반에 네. 백라이트 유닛, 디스플레이 그 이 유닛 장비를 하다가 다 망하고 났을 때 이 회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자회사를 통해서 그 양극화 물질을 개발을 한 게 그게 처음에 시작점이에요. 그때 왜 그때부터도 저한테는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원망스럽네요. 예, 그때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네. 거는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를 그러니까요. 세 가지 조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되는 건데 선택 소비재가 말고 필수 소비재여야 된다. 그러니까 없으면 죽는 거. 모든 물건은 우리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많이 해야지 그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봇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지금 집에 로봇 한 마리씩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은 없어요. 네. 먼 미래예요. 네. 애플 아이폰 갖고 다니잖아. 그렇죠. 코카콜라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네. 그런 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표현을 한다면은 단순히 물건을 사지 말고 작품을 사라라는 말로 귀결이 돼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하나의 소비 제품을 선택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단순히 이게 그냥 소비, 물건하는 그냥 소비로 없어지는 부분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작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그 가치가 평가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택 소비재는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명품들 있잖아요.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 뭐 이 명품 테크라고도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네. 그런 거는 사실 현재는 선택 소비재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어쩌다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필수 소비재로 넘어가면 예의가 달라지죠. 주가나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뛰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 있는데 과거에 뭐 삼성전자 다 좋다고 하니까 뭐 9만전자에 사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가격에 사야 된다. 이 적절한 가격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아서 경기가 지표가 안 좋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 지난 수십 년간을 계속해서 등락을 하면서 사이클을 타면서 그거를 헤쳐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한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2300포인트 혹여라도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밑으로 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리는 메가 트렌드에 속한 종목들은 싸게 사서 보유를 하시면은 LNF 10배, 20배처럼 어차피 열리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10배거를 손에 쥐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지만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시장의 수급이에요. 시장의 수급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차트를 잠시 보면요. 네. 이게 뭐냐면 종합 주가지수 시장이에요. 시장 수급인데 신용이 청산이 되고 매물대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여기 가격을 써놨죠. 3조. 굉장히 하락을 하는데 3조. 그리고 여기도 하락을 하는데 5조. 여기 3조, 여기 1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 신용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게 이때 당시 여기 동그라미 친 게 3,300포인트 2021년 7월, 8월이에요. 이때 당시에 신용 잔고가 25조였습니다. 자, 25조를 다 빚내서 산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청산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3조가 털렸고요. 여기가 5조가 털렸고 3조가 털렸고 1조가 털렸어요. 도합 약 10조 정도가 털리면서 현재 신용잔고는 약 16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텐베거 종목을 찾을 때는 언제 사느냐? 이럴 때예요. 개인 신용 매물이 털려서 바닥을 찍는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명품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똑똑하다기보다는 그네들은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열린 게 뭐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열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본 자유화가 돼서 외국인들한테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게 92년 8월이에요. 그럼 그때도 점진적으로 완전 개방이 아니라 97년 IMF가 나는 전까지는 한도를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뭐 10%, 15%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올려왔었어요. 지금은 완전 개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완전 개방이 되는 2000년대, 지난 20년이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자본 자유를 통해서 많이 샀던 그런 시기인데, 자, 이걸 보면은 2016년도부터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2017년 6월이에요. 자, 1년 6개월 동안이죠. 자, 2016년도에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자, 1600포인트를 찍고 여기서부터 이 박스를 그리는데 외국인은 1년 동안 14조 원을 순매수해요. 자, 외국인이 14조 원 순매수했으면 파는 건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 그렇죠. 그거는 역사는 변하지가 않아요. 아, 참으로 안타깝게도 네.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러잖아요. 자, 16년도 이 박스를 지낼 때 외국인들 이 박스의 평균 지수가 190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17년도에 주식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이 6개월 동안 9조 원 정도를 사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외국인은 순매수를 얼마를 했죠? 25조 정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수가 이 앞에서 14조 원은 1900포인트 정도 선에서 했고 여기는 올라가서 중간값을 내면 약 2200포인트예요. 지금 지수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 지금 지수보다도 더 아래에서 외국인들은 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샀을 때 자, 14조 원을 샀으면은 단순히 계산하면 1년이면 12달로 나누면은 1년 뭐 월에 한 1조 원 이상을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지그재그예요. 절대 지금 지난 1월 달에 외국인이 6.5조 원을 사서 앞으로 경제 지표도 호전이 되고 파월 회장이 뭐 했으니까 0.25bp니까 결국은 뭐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인하로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어느 정도 요동요동하고 자, 그럼 외국인이 24조 원을 사고 그 뒤에 올려서 팔아먹는 걸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꼴랑 6.5조 원 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올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똑똑한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외국인들은 금융시장의 역사를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숙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듯이 14조 원을 사는 동안에 계속 박스 장세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올려서 사죠. 그럼 이 올려서 사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서 물린 개미들이 다 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집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17년도 들어서 아까 16년도에서 17년도 6월까지 1년 반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17년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이 매도해요. 17년 7월부터 18년도까지 1년 반 동안 매도를 하는데 17년 6개월 동안 외국인은 2.6조 원을 매도하고 개인은 5조 원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수대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올라온 지수가 평균 2,400, 500, 600. 아까 외국인들이 1년 반 동안 산 지수대가 1900에서 2200포인트예요. 평균을 내보면 한 2000포인트 전후인데 이 지수, 6개월 뒤의 지수가 2500에서 2600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자, 기관이 유일하게 매수를 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바보죠, 바보. 기관의 자금은 개인들이 펀드를 가입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꼭지를 잡았다는 얘기죠, 꼭지를. 자, 그리고 18년도 6개월 동안 외국인은 3조 원을 매도를 해요. 근데 개인이 7조 원을 순매수합니다. 그러면 이 지수가 외국인은 여전히 앞전을 이어서 계속 이익 실현을 하는데 2600포인트 존에서 이익 실현하는데 개인은 여기서 또 사요. 높게 팔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더 높게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간다는 장밋빛 그런 그림이 있었으니까.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반복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2020년도 들어서 개인은 47조 원을 1년 동안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25조 순매도를 했어요. 2021년도는 개인이 65조 원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25조 원 순매수. 자, 2020년과 2021년 도합을 하면은 개인은 약 100조 원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약 50조 원 매도를 했어요. 이익 실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개인들은 엄청나게 사는데 외국인은 거의 다 팔죠. 이익 실현을 하죠. 장기간에 걸친 거로. 그래서 이 당시에 3년 동안 외국인의 지분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평균 4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현재 외국인 국내 코스피 비중이 약 30% 초반이에요. 31% 정도밖에 안 돼요. 9%가 확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6.5조 원을 올해 들어서 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의 바스켓은 대한민국 시장이 9%를 줄였기 때문에 얘들은 서서히 매집을 해나가는 거를 하는데 외국인의 매집의 특성은 계속 올려서 사는 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더 큰 충격을 한번 줬다가 개미들 돌아가게 하고 더 사고 아까 그 16년도 1년 반 동안 매집하는 그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지수를 한번 차트를 제가 한번 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2022년도 1월부터 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2022년도 작년 여름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 여기가 뭐냐면은 언덕이에요. 언덕. 자, 지금 현재 2,500포인트 전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죠. 외국인은 여기서 엄청나게 샀고요. 6조 원을 샀어요. 엄청 싸게 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거를 매물 소화를 요 매물 소화시키고 요 매물 소화시키고 외국인들은 요걸 알아요. 여기에 엄청 물려 있다는 거를. 오더가도 못하는 거. 그럼 여기 흔들고 빼고 흔들고 하면서 지금 현재 6.5조 원이 여기에 물린 매물을 받아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살짝 올려주면 2,600포인트 전후에 있는 이 매물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두터운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거래량이 이만큼 솟구쳤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솟구쳤지만 요거보다는 작잖아요. 언덕이. 그럼 이 지수가 언제냐면 2,600에서 2,700포인트 정도의 매물 언덕이 있어요. 그러면 2,500포인트에서 다들 장밋빛으로 지금 이걸 돌파를 하면은 안 봐도 비디오죠. 2,500포인트가 돌파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온갖 뉴스 언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이 열린다. 별의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시고 지금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고 거기서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약간 털어서 현금을 좀 마련했다가 위대한 섹터, 위대한 주식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거기에 세세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그 섹터와 또 종목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만 쌀 때, 눌릴 때 적당 가격에 모아 가셔도 중심 섹터, 그러니까 코어 비즈니스가 확실하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잠깐의 흔들림 변동성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수 혹여라도 지금 2,500포인트에서 약간 눌림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위대한 주식이 될 그런 종목군들을 저희 문종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니까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강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옆에서 또 지켜본 우리 문종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감독님이라고네 이야기를 했네요. 반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 내공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어디서 느껴지나 했더니 이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공부하고 싶다.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 나 주식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 상담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문자와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접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강의를 열심히 듣는 동안 또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는 귀로 듣고 있긴 한데 눈은 본인의 종목에 쏠려 계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문자로 들어왔네요. 13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반장님 이분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넷마블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가 제가 두 눈으로 의심했어요. 13만 3천 원에 2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손절을 못해서 의도치 않게 장투 중입니다. 어디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이거는 뭐 솔직히 현실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13만 원 선에서 지금 들어가셨으면 어떻게든 좀 손실을 축소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넷마블 뭐 게임 회사죠. 그렇죠. 대표적 게임 회사예요. 근데 요 종목을 12만 원, 13만 원, 13만 3천 원에 25%. 좀 아쉬운 거는 네. 너무 비중을 굉장히 좀 크게 실었다. 네. 한 종목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가격 또한 역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 대부분 사실 지금 뭐 반토막 안 난 종목들이 없었잖아요. 최근에 좀 반등을 하니까 약간 축소될 뿐이지. 그럼 과연 넷마블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넷마블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41,900원 바닥을 찍고 자, 이 시기가 10월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 연초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린 종목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수의 어느 정도 그 밴드 상단, 반등의 상단. 지금 반등 장세예요. 추세 전환 장세가 아니라 반등 장세예요. 그럼 반등의 상단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500, 2,550, 2,600이라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군들도 서서히 그 갭을 축소해 나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200원 정도까지 왔네요. 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자, 이거를 한번 더 뿌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이 13만 3천 원이면 여기에요. 자, 선을 하나 딱 그은 가격 여기죠. 자, 박스의 이 언덕이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자, 이 가격이 뭐냐면 매물벽이에요. 그러니까 12만 5천에서 15만 원이 굉장히 큰 매물벽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1년 넘게 가져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그 희망을 갖고 계신 거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일단 그 1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반등이 이렇게 오면은 지그재그 반등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볼 텐데 자, 여기가 자, 하나의 언덕을 하나 세웠죠. 여기도 하나 언덕을 세웠죠. 자, 이 언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 언덕이에요. 내려오다가 잠시 언덕을 하나 만든 거 그게 무너지고 다시 또 무너지고 그럼 그 모래 언덕은 되게 얇고 깊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를 헤쳐 올라오려면 단계가 필요하다. 단계가. 자, 그럼 게임 업종이 네. 결국은 뭡니까? 중소 게임도 아니고 넷마블 정도 되면 대형이죠. 대형이죠. 네. 이런 회사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견디는 기간 동안에 불경기를 견디는 동안에 망하는 거예요. 대형인데도요. 아니 그 중소 같은 중소 경우.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네. 대신에 이런 대형 같은 경우는 계속 버티고 가면서 그게 사이클이잖아요. 게임 그쵸. 산업은 그 변화의 사이클이 굉장히 커요. 변동폭도 크고. 근데 중국이라는 데서 어떤 이 쉽게 말해서 과거에 중국의 판호가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크게 안 열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또 우리 K컬처를 포함을 하면은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오셨으니까 팔지 마시고 버티시다가 12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 7만 5천 원에서 한번 주춤할 것이고 그리고 10만 원에서 한번 주춤할 것이고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이왕에 들고 견디시는 거 25%가 좀 아쉽잖아요. 그 단계별로 해서 10만 원이 좀 넘어가면 한 10%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네. 그리고 그 10%를 가지고 위대한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넷마블 갖고 계시면서 맞아요. 우리 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장이 좀 오르면서 손실폭은 축소가 됐겠지만 나오더라도 이제 현명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막 칼손절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말씀을 하지 마요. 드렸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잘 보고 계실 텐데 넷마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위대한 주식이 필요하시면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문자 종목인데요, 반장님. 503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42,2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만 원 깨졌다가 올라올 때 잡았습니다. 요즘 실적이 좋아질 거란 뉴스도 많이 들리는데 이 증권사 목표가를 믿어도 될지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증권사에서 이 목표가 제시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증권사에 이제 보면은 저도 과거에 이제 그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그 트레이딩 룸에서도 있고 하면서 저걸 했지만은 리서치라는 게 사실 이제 좀 경력이 있고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각 섹터별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죠, 각사별로. 자, 근데 보통 이제 주니어, 그러니까 이 신입 경력이 좀 안 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이 제시, 리포트의 약간의 어떤 그 진리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사실 증권사에서 연말 되면은 그 뭐 올 한 해 뭐 지수 밴드 다 하잖아요. 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자, 목표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도 네. 올라가면은 계속 수정을 해요. 그렇죠. 찍찍 긋고 네, 위에 올라가면 계속 수정. 수정을 하고 네. 더 좋은 걸 갖다 붙이고 해서 투자자분들의 혼선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왠지 레포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그 제도권에서 그 대형사 저걸 하면서도 네. 제가 투자 분석부나 이제 애널리스트 요청한 게 뭐냐면은 야 올라갈 때 계속해서 그런 건 좋은데 그렇죠. 야 이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질 거는 뻔한데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알아. 불 보듯이 뻔한 건데. 다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야 만약에 얘가 꺾일 수 있는 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적어줘라. 오, 바로 우리나라 소리 그 애널리스트 자료를 저 많이 보는데 네. 그 뭐 굉장히 많이 봐요. 음. 산업 섹터도 그러고 종목 섹터도 그러고 많이 보는데 그거 언급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거 언급하는 애널리스트 있으면 그 애널리스트 베스트예요. 베스트. 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모두가 다 같이 떠드는 그런 그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가 좀 독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예요. 자, 그럼 하나솔루션 이제 네.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다 좋은 얘기 나오고 있겠네요. 예. 하나솔루션 자, 그럼 42,200원에 20%. 지금 이제 그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종목은 굉장히 언덕을 차근차근히 가고 있죠. 3만 원 이 역배열 추세를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딛고 온 거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한 단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전고점 부분까지. 자, 지금의 조정은 이 직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한 진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태양광과 그 풍력 굉장히 좀 뭐 말이 많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과잉 설비, 뭐 중국의 과잉 설비에서 단가가 엄청나게 싸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 QCL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좀 큰 호재성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신재생 쪽에서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일봉상에 지금 현재는 반등이죠. 지금은 반등 장세라고 그랬어요. 시장 전체가 반등 장세다. 추세 전환 장세가 아니에요. 추세 전환 장세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오름폭 내리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쓸어 모으는 시간이 될 거고요. 모두가 강분할 때 그곳에 매몰되지 않고 시세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하나솔루션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20% 비중이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넘어가서 5만 2천 원대는 당연히 매물벽이 되겠죠. 이 직고점이니까. 자, 5만 원부터 넘어가는 순간에 10% 정도 비중을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10% 그것도 사실 말해요. 종목 살 게 많은데 한 5% 정도씩 종목당 가져가셔도 좋다.
그렇게 해서 가시고 20%를 들어가셨으면은 단기로 들어가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갔으면 스탠스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단기 스탠스로 들어가서면 그건 단기로 끝내버려야 돼요. 절대 중기, 장기 아무리 좋다고 얘기한들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단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뭡니까? 눌림목이죠. 그러면 요걸 돌파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층층이 수개월 동안 걸쳐져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진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좀 더 해서 올라가면은 5만 원 정도 근접을 하거나 거기서 하면 단계별로 수익 실현하시고 더 중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한 5% 정도는 묶고 가셔도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리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 수익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로 도착을 했는데 저 세비캠 가지고 있습니다. 11만 6천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10만 원 선을 오랜만에 회복을 해줬네요. 세비캠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좋았고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뜨는데 또 우리 반장님의 특기 영역 아닙니까? 네.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을 정제하는 그런 회사인데 예사 이제 보면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이제 신규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규 종목은 처음에 IPO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 중소벤처사라든가 대형사 뭐 해서 그 IPO를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R&D 기간이죠. 데드밸리라고 하죠. 그 결국은 뭐냐니까 벤처가 하나의 그 아이템이 있어서 R&D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수익은 안 나고 연구개발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결국은 뭐 벤처 투자사나 무슨 뭐 금융기관 뭐 그런 쪽에서 계속 투자를 들어가요. 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락이 걸려 있어도 결국은 1년 이내 6개월 락, 3개월 락, 1년 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1년 되니까 과연 우리 사주가 얼마에 풀릴까 그런 건데 워낙에 좋은 업종이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냥. 네. 자, 근데 이 세비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가벼운 주식이니까 수급적인 안정도가 좀 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6천 원이에요. 자, 10만 원이 오늘 종가니까 네. 약간 물리셨네요. 약간. 네. 큰 문제는 없고요. 오늘 그 양봉이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양봉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12만 원. 요 자리가 하나의 그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나의 언덕을 만드는 요 자리가 매물벽이에요. 강력한 매물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흘러내린 자리. 그럼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12만 6천 원. 이거는 뭐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 되면은 비중 30%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단타 치러 갔다가 어쩌다 장투가 돼버린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11만 6천 원? 뭐, 물려서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는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고, 한 12만 원 정도에서 부침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일단 단기로 보시면은 약 12만 원 도달을 하면은 약간 익절 정도 하는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네, 세비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문종 반장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지금 당장 비추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시간 연속 우리 함께해 주신 문종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최근 서울경제TV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